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일윈드 CSS를 생성하고 이 CSS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클래스명을 확인해서 배경색을 간단하게 변경해 보는 거 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웹사이트와 유사한 간단한 메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폰트나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얘는 지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가 있고 로고와 메뉴들을 묶어줄 분모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H1 그 다음에 메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클래스명들을 확인해 가며 작업을 해볼게요. 자, 배경색은 앞서 바디에 적용했던 인디고 배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지 인디고 700이라고 하고 브라우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브라우저를 보면 우리가 헤더는 블록 요소니까 지금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너비를 지정해 본다라고 하면 너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어디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자, 사이징 부분에 위드를 보겠습니다. 사이징 부분의 위드를 보면 클래스명 W0부터 해서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너비를 다 쓰는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full이라는 이름으로 너비 위드 100%를 반영할 수 있답니다. 자, 클래스명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헤더에 위드 100%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쪽에 여백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들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요. 여기에 내부의 여백을 넣어 볼게요. 여백은 바로 윗부분의 스페이싱에서 내부의 여백 패딩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은 0.75 램, 그러니까 한 8, 9픽셀 정도 되는 거죠. 1 램이 16픽셀이니까 P3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3 해서 내부에 뭔가 좋고요. 다음으로는 글자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스에 가서 컬러스를 보고 있고요. 흰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은 whit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텍스트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할 거니까요. 아까 얘가 배경색은 빛이라는 접두사로 시작을 하고 글씨는 텍스트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텍스트라고 해봤고요. 이렇게 보면 앞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글자 색깔, 앞에 빛이라고 되어 있으면 배경 색깔을 의미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white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글씨들이 흰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게 레이아웃의 기본 베이스가 플렉스라고 했어요. 플렉스를 이용해서 요게 왼쪽, 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 두 요소의 부모, 얘한테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라는 속성을 써야 되죠. 자, 그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 넣으면 그게 구현되는지 레이아웃, 레이아웃 부분에서 플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렉스박스 앤 그리드에서 플렉스를 볼게요. 자, 플렉스가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플렉스가 있으면 플렉스 레이아웃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뭐, 난 있고. 그 다음에, justify 검색했더니 따로 항목이 있군요. justify content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쓰려는 게 요 속성이지 않습니까? space between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요 속성을 써보겠습니다. justify between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lex가 있어야 display flex가 나올 거고 justify between이 있으면 space between이 나온답니다. 써보겠습니다. 그랬으면 플렉스에 justify between 넣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양쪽 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메뉴 부분도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가로로 나오게끔은 요 리스트의 부모한테 가서 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되겠죠? 리스트의 부모인 얘한테 가서 플렉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별이 될 거고 간격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간격을 지정하는 건 플렉스에서 간격을 지정하는 건 갭이죠. 갭을 보겠습니다. 갭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로우 갭은 이런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드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플렉스에서는 그냥 갭이라고 쓰면 되죠. 갭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간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에 3 정도 8픽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16픽셀 정도 간격을 준다라고 하면 갭에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이 사이의 공간이 검사를 해볼까요? 검사를 해보면 얘에서 이 사이의 공간을 1램 16픽셀로 공간을 띄워준 겁니다. 자, 메뉴사의 간격까지 떨궈봤고 이번에는 이제 글자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에서는 폰트, 글꼴,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레터 스페이싱 등등의 폰트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여기 이 로고 부분에 먼저 보겠습니다. 로고의 폰트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로고 이 부분이고요. H1에 가서 자, 기본적으로 이 테일윈드 CSS는 폰트 패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테일윈드 CSS를 보고 있고요. 폰트 패밀리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일윈드 CSS에서는 폰트 패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플 시스템은 파이어폭스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다른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고의 UI라는 폰트가 있고 로보토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헬베티카, 에어리얼, 산스레리프 이런 폰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쉐리프와 산쉐리프를 먼저 보고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 없는 폰트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보통 구글의 웹 폰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의 웹 폰트에서 내가 폰트를 지정한 거를 여기에 추가하는 방법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폰트를 지정하는 건 폰트라고 볼게요. 그러면 타이포그래피에서 폰트 패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패밀리 하면 지금 오른쪽에 여기 항목을 보시면 사ns라는 걸 쓰면 폰트 패밀리, UI sans serif, 시스템 UI 이게 폰트가 반영되는 순서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 그 다음 얘, 없으면 얘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쉐리프라고 하면 UI 쉐리프, 졸지아 이런 폰트 모노라고 하면 모노스페이스 글자 하나하나에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은 폰트를 말하는 거죠. 폰트 모노는 모노스페이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쓰면 고딕체, 그러니까 산스 쉐리프로 나오고 있을 거고요. 얘를 쉐리프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명조체 계열로 바꿔볼게요.
클래스명 폰트 쉐리프라고 입력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 지금 로고 부분을 보시면 폰트가 오른쪽 거 고딕 계열하고 다르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잠깐 보면 폰트 모노도 있었어요. 모노 한번 바꿔볼게요. 모노로 하면 모노스페이스의 폰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에서 고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구글의 웹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구글의 웹폰트를 설치하려면 폰트 설치를 하려면 지금 아랫부분 보면 커스터마이제이션 보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보면 폰트 패밀리를 You can change, add, remove 할 수 있대요. 뭐를 편집함으로써 심의 폰트 패밀리 항목, 심의 폰트 패밀리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이게 어디 있대요? tailwind config 파일에서 tailwind config 파일은 tailwind config.js 파일에서 수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tailwind config.js 파일이 우리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 파일을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 심의 폰트 패밀리 이 항목에다가 폰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생성하려면 이 파일을 생성하려면 tailwind 설정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데 설정 파일을 생성하려면 명령어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npx tailwind CSS하고 initialize에서 initial 실행하면 만들어집니다. 터미널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x tailwind CSS init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제 tailwind config.js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성된 파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까 추가하고자 하는 폰트는 여기 심의 extend 확장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있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의 웹폰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웹폰트에 가서 폰트구글.com 자, 저는 폰트를 몬트셀렛이라는 해당 폰트를 써볼까 합니다. 클릭해서 그냥 기본 폰트 써볼게요. 여기 레귤러의 400짜리 Select this style 하겠습니다. 자, Select this style 하고 여기 링크를 통해서 여기 링크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일단 얘를 쓸 준비를 하고 복사하겠습니다. HTML에 갈게요. 인덱스 HTML에서 여기 tailwind CSS 위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로드하는 거는 여기에 폰트를 쓸 준비를 하고 우리가 tailwind CSS에서 걔는 어디에 써? 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몬트셀렛이라는 폰트를 쓸 준비를 한 거고 얘를 아까 tailwind config.js 파일에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할 때 방법은 아까 사이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추가하려면 폰트의 이름 그리고 걔를 쓸 때 폰트 패밀리에서 그 녀석의 이름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 항목에 요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복사할게요. 자, 몬트셀레산 슈샤리프라는 코드를 복사했고 여기 extend 안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nd 안에다가 폰트 패밀리 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저는 그냥 몬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하라죠.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자, 이 tailwind config.js 파일은 지금 tailwind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속성들을 활용해서 뭐를 만들어 주는 거냐면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config.js 파일을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다시 반영이 되게 하려면 tailwind CSS를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아까 명령어를 이용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npx가 tailwind CSS 그리고 public 폴더에 tailwind CS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생성을 했단 말이죠. tailwind CSS public tailwind CSS 오케이 복사할게요. 자 터미널에 가서 다시 저 명령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tailwind CSS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display block의 vertical align should not be used. 얘를 쓰면 안 된대요. 주석 처리함. 다시 터미널에 가서 다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라는 옵션을 더 추가했고요. 다시 테일윈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폰트 추가하는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폰트 추가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얘를 보면 산스 쉐리프도 에어리얼도 헬베티카도 다 따옴표로 감싸 있습니다. 물론 하나로 이렇게 감쌀 수도 있다네요. 자, 지금 따옴표가 하나 빠져 있어서 얘들도 따옴표를 추가할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추가했고 이렇게 하고 다시 터미널에 가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tailwind CSS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다시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윈드 CSS에 가서 이제 몬트 부분을 보면 폰트의 몬트 부분 보면 아까 추가한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제공하는 거 말고도 내가 추가한 이 폰트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해당 폰트를 로고에다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로고 부분에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로고 부분에 검사를 해보면 화면과 같이 몬테스렛이라는 폰트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부분에 폰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구글의 웹 폰트까지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